오늘 오전에 있었던 대법원의 당선 무효 소송 기각 판결 관련 문의가 많아 간략히 입장을 밝힙니다. 애초부터 당선 무효 소송 청구 자체가 무지에서 비롯된 무모하고 비상식적인 일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순리와 상식이 무엇인지 일깨워주는 당연한 귀결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잊지도 않을 유행수를 바라면서 선거 불복을 일삼는 구태정치를 벗어나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민생 문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불필요한 법률 문제가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근원은 잘못된 검찰제도 탓입니다. 검찰은 없는 죄를 만들어 피고인이라는 올가미를 씌워놓고 선거 출마와 의정활동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검찰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검찰이 수사기관이 아닌 소추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검찰을 개혁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풍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터널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견디면 다 지나갑니다. 지나고 보면 그 시간이 유익입니다. 황운하 의원은 경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후보로 총선에 출마해 당선했다. 당시 경찰청은 21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하루 전인 5월 29일 관련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다시 공무원 신분으로 복직시켜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조건부 의원 면직을 결정했다. 황운하 의원을 포함 15명의 피고인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관련 5월 10일 1심 공판이 열린다. 경찰청은 내부적으로 황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후라야 징계 수위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겸직 논란과 별도로 황운하 의원이 만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국회의원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와 달리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경찰청은 황운하 의원에 대한 의원 면직 신청을 받아들여 징계 절차를 중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네. 민정수석실에 정말 민정수석 비서관을 했고 또 이제 조국이라고 하는 우리 연합 기생충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그쪽 이 무리들이 연합을 해서 울산에서 선거 조작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시청으로 항의를 나눠가고 있고 지나가는 분들 중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좀 이제 맞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뭐 욕하는 사람도 아이고 깜짝이야 저또 욕하는 줄 알고 또 그것뿐 아닙니다. 17년 10월 12일 그러니까 바로 그때부터 이틀 후에입니다. 이틀 후에 청와대에 가서 임종석 비서실장과 송철호 변호사 그분이 만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에 업무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산재 모병원의 추진을 보류한다고 써놨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하고 송철호 변호사하고 만나서 자기들끼리 의논한 것이 산재 모병원의 추진을 보류한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이 울산 사건 기소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기소 1년이 되는 동안 아직 제대로 된 공판기를 한번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저의 입장을 좀 밝히고자 합니다. 울산 사건 기소 1년이 되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피고인이라는 누명을 쓰고 살았습니다. 단 한 차례의 검찰 조사도 받지 못했습니다. 단 한 차례의 공판 기일도 없었습니다. 희대미문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울산 사건의 피고인이라는 표현을 맥락 없이 즐겨 활용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한 채 유죄로 단정진 듯한 보도가 난무했습니다.
몇몇 정치인들은 허위 공문서 수준의 공소장과 검찰 받아쓰기 언론보도를 기정사실화해보려 안간힘을 쓰기도 했습니다. 악의적인 언론 보도로 인해 저에 대한 이미지는 왜곡되었고 명예훼손의 피해는 심대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은폐되었던 진실이 여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9년 11월 검찰은 느닷없는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전방위적인 여론몰이를 시도했습니다. 너무나 터무니없는 의혹인지라 그러다 말겠지 생각했습니다. 35년 봉직했던 경찰을 명예롭게 퇴직하고자 하는 명예퇴직의 꿈조차 검찰에 의해 산산조각날이라고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명예퇴직이 무산된 이후에도 검찰이 설마 없는 죄를 만들 수는 없으리라는 판단으로 신속히 수사가 종결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순진하게도 검찰이 가진 오해가 해소될 것이고 무혐의가 밝혀질 것이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대면 조사는커녕 서면 조사 한 번 없이 무엇에 쫓기듯 기소를 강행했습니다. 이후 정상적인 사직 청와대 하명 수사는 존재하지 않는 허위 사실이고 공소 사실은 날조입니다. 울산경찰은 고발, 제보 등에 따른 정상적인 토착 비리 수사를 진행했을 뿐 김기현 전 울산시장, 형제와 김기현 비서실장의 부패 비리 의혹 등에 대한 수사의 전 과정에서 울산경찰 어느 누구도 청와대 어느 누구와도 어떠한 직간접적인 연락 또는 의사소통이 존재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울산경찰은 경찰청으로부터 하달된 첩보의 원천이 청와대였다는 사실에 대해 검찰발 뉴스를 접하기 전까지 전혀 들은 바 없었습니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수사기록 어디에도 당시 울산경찰의 수사가 청와대 하명 수사인 줄 알고 수사를 진행했었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청와대 하명 수사는 검찰이 특정 방향으로의 여론몰이를 위해 일방적으로 사건 프레임을 설정한 것일 뿐 사건의 실체와는 동떨어진 날조된 사실입니다. 송철호 시장과의 만남에서 사건 청탁이 있었다는 공소 사실은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며 검찰의 상상력에 기댄 희망사항일 뿐이고 허위의 사실입니다. 김기현 의원입니다. 이 사건 불기소 이유서는 마치 변호인의 변론 요지서 같습니다. 검찰은 의문이 남는 경우, 특히 본 불기소 이유에서 밝힌 것처럼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인 경우에는 반드시 그 강한 의심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강제 수사와 추가 수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검찰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재량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을 할 권한, 체포와 구속을 할 권한, 관계자를 강제 소환 조사할 권한 같은 특별한 권한이 검찰에게 부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현재까지 확인 가능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는 매우 궤변 같은 논리로 사건 실체 파악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이것은 검찰의 직무 유기 혐의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왜 재차, 3차 시도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와대가 치외법권 지역입니까? 문 대통령은 법 위에 군림하는 황제입니까? 현행 형사소송법 제110조에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이거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면 압수수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군사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전혀 아닙니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국정농단 사건에 해당됩니다. 검찰의 정당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청와대가 불응할 법적 근거조차 없는데 왜 검찰은 스스로 영장의 집행을 포기한 겁니까?
본 의원은 임종석, 조국, 이광철, 송철호, 황운하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했다는 소식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압수수색이나 포렌식을 했다면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안 했다면 이것은 봐주기 은폐 공작 부실 수사입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정권 편향 정치 검사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인사 학살을 통해 이 사건 수사팀을 좌천시키고 공중분해시켰습니다. 권력의 힘으로 누르고 찢고 협박하면서 수사를 적극 방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